지난 2021년 2월 19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한국의 남해안 사진을 대문에 걸었습니다. 렌싯 8이 완도의 노화도를 찍은 사진 속에는 섬주위를 둘러싼 작은 해협에 검은 점선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는데, 이 독특한 패턴의 점선은 바로 해조류 양식장입니다. 바로 김등의 해조류 양식장인데요. 당시 나사는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은 완도 지역의 얕은 바다는 다시마, 김, 미역을 기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 때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 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나사가 정작 놀라움을 표시했던 것은 이 독특한 패턴이 아니라 그 효과였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흔하게 먹는 반찬이면서 세계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이 해조류는 의외로 지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26일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 목록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하면서 갯벌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갯벌이라는 한글을 그대로 영어로 썼습니다. 그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갯벌로 등재된 곳은 서천갯벌,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 순천갯벌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4개 갯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써 2007년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 자연유산인 바, 이에 따라 총 15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질척하고 끈적끈적한 뻘로 가득한 이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갯벌이 가진 특별한 효과가 큰 몫을 했을 겁니다. 즉,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갯벌 역시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이죠. 유네스코 등재 1년 전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은 한국 갯벌의 다양한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북 형태의 사진첩을 제작했는데요. 무료로 오픈되어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사진첩은 7가지의 테마로 구성했는데, 여기에 담긴 사진들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국제철새 관련 중요 기관 중 하나인 영국 왕립조류학회 선임연구원 크록포드는 트위터에 추진단의 이북 사진첩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갯벌의 아름다움과 야생동물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묘사를 보기 위해 이북을 보기 원하며 2021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되길 희망한다라고 남겼으며,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 갯벌의 생태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다라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갯벌 지질 분야 세계 2대 석학 중 한 명인 독일의 플레밍 교수는 사진첩에 대해 현직에 있었다면 갯벌 지형 지질의 교과서로 활용했을 것이다라며 한국 갯벌의 아름다움에 극찬을 표했는데요. 그런데 이 갯벌이 도대체 무슨 긍정적인 효과가 있길래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 보존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해조류와 해초류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나요? 저는 정확한 의미 차이를 알 수 없어 혼용해서 사용했었는데,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조류와 해초류는 완벽히 다른 식물이니까요. 우선 해조류는 꽃을 피우지 않지만 해초류는 꽃을 피웁니다. 사실 해초류는 한국에서 잘 볼 수 없고 대부분 열대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해조류와 해초류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번식 방법인데, 해조류는 포자를 이용해 번식하기 때문에 뿌리, 줄기, 잎이 구분되지 않지만 해초류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 씨앗으로 번식합니다. 그래서 뿌리, 줄기, 잎이 완벽히 구분되죠. 우리가 즐겨 먹는 파래, 김, 매생이, 다시마, 미역, 톳 등은 전부 해조류이며, 자라는 바다의 깊이에 따라 파래, 매생이 등의 녹조류, 톳,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 김, 우뭇가사리 등의 홍조류로 구분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조류와 해초류를 구분하면 되는데, 한국 특산품인 김이나 미역 등의 해조류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탄소 중립의 선봉장입니다.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 중립 분야에서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조류 양식국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가 한국 앞에 있지만 한국은 영토 면적에 비해 상당히 많은 해조류를 양식하고 있는데 이 해조류를 두고 나사는 탄소 중립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갯벌이나 해초류, 염생식물, 해조류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해조류는 상수를 만들고 탄소를 흡수하며 흡수한 탄소를 해저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다 식물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은 육상 식물에 비해 50배나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21곳의 갯벌에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한국수자원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조성한 9,948헥타르 규모의 제주 바다숲이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약 33,525톤이라고 발표됐는데 이는 자동차 22,000대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생산하는 김은 전 세계에서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 식품인데 이는 한국산 김이 가진 맛 덕분입니다. 최고의 김은 위도 34도에서 37도의 연안에서만 서식하는데 같은 위도라고 하더라도 수온이 맞지 않으면 그 맛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적 수온은 약 5에서 8도로 4도 이하로 떨어지면 성장이 멈추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녹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김 및 미역 양식의 위도, 온도 등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다 여기에 해안선이 극도로 길어 갯발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김은 물에 잠겼을 때 갯벌에서 공급되는 풍부한 영양분을 전부 흡수하는데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은 일본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한국이 맛있는 김을 생산하기 위해 바다의 양식장을 만들고 해조류를 키우는 것 자체가 탄소를 절감하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김양식은 다른 양식업처럼 농약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재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늘이 내린 천혜의 환경과 어민들의 땀구슬만 있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양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비단 김이나 미역 양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몇십 년에 걸친 기후변화, 수온 상승, 해양오염, 연안 개발 등의 직간접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 해조류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세계 최초로 바다 식목일을 제정해 매년 바다에 해조류를 심고 있는데요. 바다 식목일이란 해조류를 심어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 흡수력을 마련하는 등 바다숲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이 됐죠. 매년 5월 10일이 되면 바다숲을 조성하기 위해 미역, 다시마, 김, 감태 등의 해조류를 심어 바다의 숲을 만들어 줌으로써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2019년에 설립된 마린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미역이나 다시마,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 부산물을 원료로 식품 용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해조류 부산물을 이용해 종이컵, 접시, 도시락 용기, 계란판 등을 만드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조류 껍질의 섬유질을 공정을 통해 소재로 만든 후 열과 압력을 이용해 몰드 공법으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같은 고밀도 액체를 담기 위해서는 특수 코팅이 필요한데 울산과학기술원과 함께 해조류 껍데기에서 키토산을 추출해 천연 코팅제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친환경 종이컵은 한국분석시험연구원에서 미세 플라스틱 불검출 인증을 받았고 생분해 기능도 뛰어납니다. 독일의 표준협회 인증기관인 딘서스코는 친환경 종이컵이 56일 만에 100% 생분해된다는 사실을 인증해 주었는데 보통 120일 안에 90% 이상 생분해되어야 주는 인증이지만 마린 이노베이션은 고작 56일에 불과합니다. 대단하죠. 이러한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부터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 유통회사 아르고와 약 40억 원 규모의 식품용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유럽의 한 벤처캐피탈은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상당한 투자 제안을 해왔다고 하죠. 이렇듯 버려지는 해조류에 부가가치를 더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바다의 날 대통령 표창과 세계포장기구가 개최한 2021 글로벌 패키징 어워드에서는 친환경 계란판으로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자연기금 연구 결과 성인 한 명이 일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에 달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은 결국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해조류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친환경 산업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앞장서서 해양 환경과 산업에 관심을 갖고 탄소 중립에 천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